(8월 9일) 화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새누리당이 오늘 전당대회를 하는데요. 일부러 한여름에 가장 더울 때, 올림픽 열기가 한창일 때 전당대회를 하는 그 당은 국민을 좀비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김제동이 성주에 가서 뭐라 했는데요. 그게 지금 논란입니다. 김제동의 말을 보면 국민 수준은 좀비 수준이다 라는 것을 겨냥해서 한 겁니다. 요즘 부산행이라는 좀비 영화가 1000만 관객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들어서 최초의 1000만 영화가 될 거다 하는데요. 저는 이런 영화를 보지 않을 겁니다. 왜 안 보냐고요? 한마디로 그냥 허접한 좀비 영화가 그 속에 마치 어떤 심오함을 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포장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좀비가 발생을 하는 원인에 국가의 무력함을 담고 있다. 그걸 제대로 성의있게 설명하지도 않을 거라고 영화를 안 봐도 뻔히 합니다. 자, 그러면서 대부분은 좀비 액션으로 채워가면서 또 뭔가 이 영화에 좌파적 시각의 가치가 담겨있는 듯 포장하고 마무리할 겁니다. 이런 류의 영화는 영화 괴물에서도 나왔습니다. 미군이 화학물질을 흘려서 보내서 그걸 끌어서 괴물이 되었다. 자, 광우병 쇠고기가 그렇게 수백만의 이 나라 사람들을 좀비로 만들면서 촛불을 벌고 광화문 거리에 흐느적 모여들 때 그때 대중들은 좀비였습니다. 그때 참가했던 많은 사람한테 제가 욕을 먹어도 좋은데요. 수많은 한국의 문화, 이 대중문화가 한마디로 정치 코드를 가지고 대중들을 좀비로 만드는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자, 연예인들은 사실 정치를 잘 모릅니다. 제가 연예계를 잘 모르듯이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도 잘 알고 연예계도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건 매우 타고난 사람이죠. 김제동은 정치도 잘 알고 연예계도 잘하는 아주 탁월한 사람인 것 같은데요. 이 친구가 그제 성주에 내려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 것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이 친구의 발언이 그야말로 국민을 좀비로 보는 수준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이것이 화제가 되고 국민의 절반에서 야당에서 박수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 나라가 미쳐서 돌아가는 좀비 세상하고 다를 바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김제동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종북이 아니고 경북이다 이 새끼들아. 자, 누구 보고 이 새끼라고 하는 겁니까? 누가 김제동을 종북이라고 한 사람이 있습니까? 김제동은 좌파 코스프레를 하는 한마디로 덜 떨어진 연예인이지 종북이라고 한 사람 없습니다. 근데 스스로 자기를 누가 종북이라 부르는 듯이 이야기하면서 이 새끼들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대통령, 국무총리, 국방장관이 외부 세력이다. 자, 뭐 이쯤 되면 말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죠. 성주 주민들의 행복 추구권, 평등권, 신체 자유, 집회 결사, 표현의 자유, 주거의 자유는 대통령의 사드 배치 권리보다 우선적이어야 된다. 고로 사드 배치를 결정한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해야 하는 책무를 방기한 것이다. 자, 헌법을 어디다 갖다 붙입니까? 그러면 전국에 화력발전소 원전이 들어가는데, 쓰레기 하치장이 들어가는데, 장내 화장장이 들어가는데,
이런 데 주민들은 행복 추구권이 없어서 들어갑니까? 군부대가 들어가서 수십 년 동안 개발 제한을 당한 지역의 주민들은 행복 추구권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6.25 이후에 수많은 시민들의 땅이 군부대에 징발당해서 이용당했습니다. 수십 년간요. 그리고 나중에 그 군부대가 해지될 때 돌려주지도 않고 통째로 매각한 부분도 많았습니다. 자, 이런 부분은 다 행복추구권하고 관계가 없어서 참고 있는 줄 아십니까? 지금 저기 파주나 연천이나 철원이나 가보세요. 휴전선 근처에 있는 주민들은 자신의 땅의 소유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청와대 근처 사시는 분들은요, 위로 함부로 건물을 올리지도 못합니다. 그 사람들의 행복추구권은 없습니까? 김제동은 그런 행복추구권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다가 성주 군민의 행복추구권만 이야기를 합니까? 대통령은 사드에 대안을 제안하라고 한다. 그런 대안을 생각해내라고 대통령에 월급 주는 것인데 누구 보고 대안을 내놓으라는 것이냐. 자, 나 김제동이 제안하는 사드의 대안은 외교다. 그런데 외교부 사람들은 그것도 모른다. 자기가 외교부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 전문대 나온 네가 뭘 아냐. 전문대 나온 나도 안다. 이 외교부 새끼야. 자, 이서 외교부는 가로입니다. 저는 김제동이 직접 한 말은 아닙니다. 김제동이 외교부 다니는 사람과 사드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기회나 과연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제동이 가방끈이 크게 길지 않다. 그건 본인이 무슨 열등감이 있는 모양입니다. 세상의 진실을 아는데 가방끈의 길이는 크게 좌우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만 되면 상식 수준에서 그 상식에 대한 이 판단을 갖다가 내릴 수 있습니다. 학벌이 마치 사드 배치에 대한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김제동은 말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중국에서 석박사 따고 와가지고도 사드에 대한 진실을 몰라서 중국으로 간 의원도 있는데 뭔 이 전문대 가방끈 길이 이야기합니까? 무슨 콤플렉스가 심각하게 많이 있는 모양입니다. 자, 사드 배치 대신 평화운동으로 남북 통일하자. 평화운동, 김제동이 아는 평화운동은 뭡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계속 핵과 미사일을 정교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북한의 김정은한테 같이 할 수 있는 평화운동이 뭔지 김제동은 방북을 해서 한번 물어보고 오길 바랍니다. 저는 정부에서 김제동을 평화운동의 특사로 북한에 한번 보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사드 배치 전에 중국에게 북한 핵무기와 미사일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줘야 된다. 자, 제가 이래서 가방끈이 문제가 아니라 김제동의 지식의 폭은 그야말로 너무나 수준 미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김제동은 성주에 가서 사드를 이야기할 만한 최소한의 지식의 폭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이거는 가방끈 길이하고 관계가 없고요. 근본적으로 사고가 삐뚤어졌거나 아니면 신문을 제대로 안 보는 모양입니다. 북한이 2006년에 핵실험을 하고 난 이후에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 동안 미국과 한국, 일본 등은 중국을 보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해결해 보라고 육자 회담에 응하면서 끌려다니면서 10년의 시간을 주었습니다. 클린턴 때부터 이야기하자면 20년에 그때 북한이 영변의 핵 원자로 핵실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소형 원자로를 만든다 해서 캐도라는 기구를 만들어서 북한을 지원하면서 한마디로 이 북한의 핵 개발을 갖다가 막으려고 했죠. 자, 그때 이후로 따진다면 20년이 훨씬 더 된 이야기입니다. 무식하면 공부를 더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자, 지역이기주의는 그 지역 주민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 책임을 회피할 때만 적용되며 고로 성주 주민들의 싸듯 반대는 지역이기주의가 아니다. 참말로 무지한 자입니다. 우리가 님비라고 부르는 나딘 뭡니까? 마이 백야드, 즉 나의 뒷뜰에는 안 된다. 국민들 전체를 위해서 필요한 일인데 내 뒷뜰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님비 현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지역이기주의라는 것은 우리 지역에는 도움이 되는 시설만 놓아야 되고 우리 지역에는 조금이라도 지역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그런 게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지역이기주의죠. 삼척에 원전이 들어가니 안 가니 해가지고 시끄러웠습니다. 삼척 주민들이 저지른 원전입니까? 지금 기장이나 월성이나 이런 데 있는 원전, 영광에 있는 원전이 지역 주민이 저지른 원전입니까? 세상에 자기 주민이 저질러서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지겠다고 하는 그런 일이 몇 가지가 있겠습니까? 흑산도에서 발생한 여교사 성폭행 윤관 사건이 그야말로 이 김제동이 말하는 김제동식 지역이기주의겠죠. 지역 주민이 저질러 놓고 장사 안 되니까 취재하지 마라. 그런 것이 김제동식 지역이기주의고요. 그 외에 나머지 일들은 전부 다 지역이기주의가 아닙니까? 자, 지역이기주의라 하면 내의 이익이 손끝만큼도 침해되는 것을 견디지 못한다라는 것이 지역이기주의일 겁니다. 저는 이런 김제동의 이런 행동들을 보면서요, 얼마 전에 이 사람이 뭐 TV 무슨 오락 프로에 나와서 뭐 여자 이 게임을 하는 미모의 여자하고 이렇게 소개팅을 하는 형태의 방송이었는데 지나가는 이 애하고 이렇게 말을 걸면서 집중력을 흐트리면서 상대방을 좀 기분 나쁘게 하지 않았나 이런 모습이 연출된 데 대해서 김제동은 세월호가 생각이 나서 애들만 보면 그냥 잊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기사가 난 걸 보고요, 이 사람 매우 위선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 이런 식으로 정치 발언을 한 역사가 상당히 오래됐죠. 이미 이 사람은 정치적으로 어느 한쪽에 확실히 줄을 쓴 사람입니다. 몇몇 연예인들이 있었죠. 유명 가수도 있었고 배우도 있었는데요. 자, 그런 사람들보다 김제동은 더욱 자주 또 더욱 바쁘게 정치적 현안을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자,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연예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인기는 연예인으로서 엔터테이너로서의 인기입니다. 그 인기를 이용을 해서 한마디로 정치적 발언을 하는 부분은 폴리테이너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해서 김제동은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코스프레를 하고 있지만은 전혀 피해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국민의 절반쯤은 자기를 지지하고 또 자신이 그렇게 말을 하는 쪽에 가까운 정치 세력이, 즉 야당이 집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말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당이 만약에 집권하면 김제동은 지금은 본인이 예를 들어서 크게 뭐 캐스팅에서 손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 사람이 별로 뛰어난 연예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말장난 비슷한 소리 하면서 뭐 개그 감각도 그렇게 탁월하지도 않고요. 솔직히 말하면 뭐 이류급 개그맨 정도라고 보고 있는데요. 근데 이런 사람이 자신을 갖다가 부각시키면서 커가는 방법은 뭐가 있겠습니까? 과거에 보면 그냥 개그맨 여자 한 명이 이런 정치적 발언을 하기 시작하면서 마치 있는 듯 하면서 이 라디오에서 시사 프로 진행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자, 그 여자가 그런 식의 어떤 노골적인 정치적 발언을 하지 않았다면 절대 라디오에서 시사 프로를 진행할 수준은 안 되었겠죠. 사람은 그렇게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할 수 없는 겁니다. 저보고요, 무슨 엔터테인먼트 프로에 사회를 보라거나 패널로 나가라면 저는 거기 나가서 아마 돌 맞고 올 겁니다. 저는 그런 문제를 잘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김제동이 저처럼 정치 문제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제가 편향적이라고요? 저는 좀비가 아닙니다. 왜요? 저는 박 대통령의 원격 진료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고요. 정부의 전기료 누진세 문제도 반대하고요. 현 정권의 이 경제 정책에도 반대하고 초이노믹스에도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현 정권이 왜 이렇게 기득권 위주로 가는가에 숱한 비판도 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친중 편향적 정책이 큰 사단을 불러올 것이라고 예고하고 경고도 하고 반대도 했습니다. 그래서 현 정권에도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한때 현 정권에서 좋아할 만한 위치에 또 있었지만 이빠른 소리 하면서 미움을 받는 대표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현 정권의 사정을 주도하는 우병우 수석 물러가라고 숱하게 이야기했고 그것 때문에 일부 방송에는 출연도 제한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우병우는 물러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사회의 재벌, 법조계, 언론 모든 기득권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야당만 비판했다고 보십니까? 새누리당이나 김무성 전 대표나 새누리당의 숱한 의원들을 너무나 많이 비판을 했습니다. 저는 공정하게 상식적 수준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김제동이 보이는 이런 형태들은 한마디로 수준이 되지 않는 자가 자기 분수를 모르고 날뛰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행동들은 반드시 나중에 또 다른 대가를 갖다가 노리고 그렇게 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표창원 씨도 그랬고 권은희 씨도 그랬습니다. 둘 다 국정원 댓글로 배지를 달았습니다. 한 사람은 재선이고 한 사람은 초선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결정적일 때 나와서 발언을 하는 부분이요. 그 말의 진위는 문제가 될 것도 없고 그 말의 수준도 문제가 될 것도 없습니다. 왜? 절반은 무조건 찬성하니까요. 제가 부산행 영화를 보지 않는 이유가요. 이런 영화에서 담겨있는 좀비조차도 한마디로 정치적 코드를 담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어떤 이 엔터테인먼트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한마디로 상업적이든 계산적이든 그런 것들이 너무 싫고요. 솔직히 말하면 이 나라의 국민이 절반이 좀비가 되어가는데 김제동이 주술을 걸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제동은 나중에 좀비 두목으로 재탄생해서 김대중은 내년 대선이 끝나면요 온 방송에 다 출연을 하면서 셀 수가 없는 돈을 썰어 담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이 되면 저는 김제동이 또 국회의원에 출마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살아가는 방법은 다양하고요. 베팅하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수준이 되지 않는 한마디로 개그맨이 지방의 행사 사회자가 중앙으로 크오른 과정에서 끈을 어떻게 잡는 것이 유리한가라는 부분을 김제동은 잘 이렇게 이해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군데군데 모티브가 될 때마다 어떻게 자신을 부각시켜서 전선을 만드는가 그것이 나한테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도 김제동은 탁월하게 아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지금 김제동은 성주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게임을 하고 있고요. 이 게임은 결국 자기에게 돈으로 그 다음에 명예로 출세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사회가 좀비의 세상이기 때문에 김제동 같은 주술이 통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래 좀비는 이 캐리브해의 이 주술사들의 이 주술에서 비롯된 영혼이 없는 시체를 말합니다. 영혼이 없지만 시체가 살아 움직이게 되죠. 주술사들이 부두교에서 주술을 걸면요. 자, 영화 부산행이 판치는 세상에 이제 김제동이 주술을 걸고 있습니다.